남편 떠난 뒤 하루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늘 그랬듯 알람은 같은 시간에 울렸고, 손은 저도 모르게 식탁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식탁에는 컵이 하나뿐이었습니다. 2개 놓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어. 손이 허공에서 한 번 멈추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커피 가루를 한 숟가락 넣고 천천히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오르는 순간 익숙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향은 늘 반갑고 늘 아팠습니다. 향이 피어오를 때마다 그 사람의 아침 인사가 같이 떠오르니까요. 여보, 오늘도 잘 지내요. 저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지만 습관처럼 말하고 나면 가슴이 조금은 덜 쓰립니다. 벽시계는 또박또박 시간을 알립니다. 집 안 소리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 신문을 펼치는 사각거림, 숟가락이 컵을 치는 짤랑 소리, 이 모든 소리는 이제 제 마음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웃집 화분잎이 흔들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조용히 들어오고 먼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들이 오늘 제가 살아있다는 표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 의자 한 칸은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손을 얹었다가 뗐습니다. 손끝에 남는 건 차가운 나무의 결뿐인데 왜 이리 마음이 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먼저 입안에 퍼지고 뒤늦게 부드러움이 따라왔습니다. 예전엔 둘이서 천천히 나눠 마시던 맛이었죠. 지금은 제 목만 남았고 컵은 절반도 비지 않았는데 벌써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컵을 헹기다 말고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물방울과 눈물이 섞여 흘렀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작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오늘 하루만 잘 버티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계란 2알, 사과 하나, 반찬통이 사이사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2사람이 나눠 먹을 만큼 항상 넉넉히 채워 두었는데 이제는 조금씩만 사게 됩니다. 많이 사면 상할까봐, 그리고 상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상할까봐요. 점심에는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처음엔 양을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팔팔 끓이는 동안 국물이 넘칠 듯 올라왔다가 가라앉고 김이 냄비 뚜껑에 물방울을 만들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간을 보니 조금 심심했습니다. 예전엔 그 사람이 조금만 더 짭짤하면 좋겠네 하고 웃곤 했죠. 저는 소금을 한 꼬집 더 넣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 한 공기를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지만 한동안 젓가락 끝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밥은 천천히 식어갔고 국은 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억지로라도 입에 넣었습니다. 빈속으로 하루를 보내다 보면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밥을 마치고 나니 갑자기 쏟아지는 피곤함. 이상하게도 눈은 무겁고 머리는 맑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다가 낮이 되면 졸음이 쏟아집니다. 몸이 새 리듬을 찾기 전까지 이 흔들림이 계속될 거라는 걸 이미 여러 번 들었지만 막상 겪어보니 말로 듣던 것과 달랐습니다. 방을 정리하려다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이사이에 끼워 둔 편지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가 났고 글씨는 군데군데 흐려져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바람이 좋아서 일 마치고 같이 산책해요. 짧은 문장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날의 바람, 그날의 햇살, 그날의 걸음 소리까지 모두 살아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앨범을 덮었습니다. 이제는 추억도 조심히 열어야 합니다.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하루를 다 울고 지나게 될까 봐요. 그래도 한 장면, 한 장면, 마음속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닫을 때는 천천히, 손끝을 때는 연습을 하듯이요. 거실 한 구석에는 그 사람이 쓰던 모자가 놓여 있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을까봐 가끔 털어줍니다. 모자챙을 펴보면 어디론가 같이 나가자고 손짓하는 것만 같습니다. 문득 현관으로 발이 갔습니다. 신발장 문을 열었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신발들이 시간을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한 켤레를 조심스럽게 꺼냈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오후에는 작은 화분을 돌봤습니다. 잎을 닦고 마른 가지를 잘랐습니다. 물을 조금 주고 햇살이 드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식물은 말을 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기운을 보여줍니다. 그 기운이 방 안에 퍼질 때 저도 같이 숨을 쉽니다. 저녁이 가까워지면 집 안의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 때면 마음도 따라 내려앉습니다. 이 시간대를 무사히 지나려면 무언가 손을 움직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느질을 하거나 신문에 십자 낱말을 풀거나 가끔은 장롱 속 옷을 꺼내 접었다 펴기도 합니다. 손이 움직이면 생각이 잠시 쉬어줍니다. 저녁밥은 아주 간단히 차립니다. 밥 반 공기, 김치 조금, 계란말이 한 줄. 식탁 반대편 의자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숟가락을 놓지 않도록 처음부터 한 벌만 꺼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지키는 작은 규칙입니다. 없어진 것을 억지로 채우지 않기, 있는 것으로 하루를 채워보기. 밥을 마치고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어둑해지면 불 켜진 창문들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부엌 창가에 기대서서 저 불빛들을 바라봅니다. 저 불빛 속에도 누군가는 혼자일 테죠. 그 생각을 하면 왠지 제 마음이 조금 덜 외로워집니다. 혼자인 사람끼리는 멀리 있어도 서로를 알아봅니다. 서로에게 말하지 않아도 같은 자리에서 견디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힘이 됩니다. 식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랜 낡은 공책입니다. 첫 장에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오늘도 살아냈다. 한 줄을 쓰고 나니 가슴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 문장은 길지 않지만 제 하루를 붙잡아 주는 끈이 됩니다.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문장을 적을 수 있기를 바라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낯선 사람의 이야기인데도 이상하게 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는 이렇게 닮아 있는가 봅니다. 라디오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목소리가 파도처럼 잔잔하게 밀려오고 마음속 모래사장이 조금 고르게 펴졌습니다. 잠시 뒤 현관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우편함을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나가서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광고지 사이에 작은 쪽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동네 모임이 있어요. 함께 차 한잔 하실래요? 글씨는 둥글둥글했고 끝에 작은 미소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손에 쥐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사람들 앞에 서면 눈물이 먼저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올 테지요. 문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두려움과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한 곳에서 부딪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칼을 정리하고 옷장 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무슨 옷을 입든 그 사람이 좋아하던 색을 고르게 됩니다. 오늘은 연한 회색 스웨터를 꺼냈습니다. 차분한 색, 조용한 온기.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불을 끄기 전 창가로 다가가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반짝이는 걸 보니 빛은 길을 찾아오는 법이겠지요. 저도 제 빛을 찾아야겠다고 작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베개를 2개 놓고 하나는 품에 안았습니다. 빈자리를 안고 자는 습관이 요즘 제게는 약 같았습니다. 눈을 감기 전에 또 한 번 작은 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잘 자요. 내일도 잘 살아볼게요. 천장은 조용했고 창밖 나무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바람이 살짝 지나가면 그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따라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우편함에서 꺼낸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내일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까? 낯선 얼굴들 앞에서 웃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저는 아주 천천히 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은 길었지만 새벽은 언젠가 찾아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실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고 몸을 조금 더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한 걸음. 그렇게 1편의 하루가 끝나갑니다. 시계는 계속 움직이고 밤은 다시 한 칸 더 깊어집니다. 저는 제 안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약하지만 분명한 소리. 괜찮아. 함께 가자. 불을 끄고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도 작은 길이 있는 법이지요. 내일은 그 길의 처음을 발끝으로 살짝 밟아보겠습니다. 현관 앞 쪽지가 나를 그 길로 이끌어 줄지도 모릅니다. 아직 모르지만 그 모름을 품고 잠들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밤은 저를 안아 주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저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슬픔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커피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 평생 마셔오던 커피가 그날은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을까요? 혹시 제 몸이 변한 건 아닐까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에 커피를 2잔 정도 마시는데 왜 요즘 들어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올까요? 선생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의 카페인이라도 몸이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신장과 간의 기능이 조금씩 느려지면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도 느려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예전엔 점심 이후에도 커피를 마셔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아침 한 잔이 오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여러 작용을 합니다. 먼저
뇌를 각성시키죠. 그래서 잠이 깨고 집중이 잘 되는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심장을 조금 더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혈관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에겐 이 변화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오전으로만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잔에서 1잔으로 줄였습니다. 그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카페인이 거의 없는 디카페인 커피로 대체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만 해도 제 수면이 달라졌습니다. 밤에 뒤척이는 시간이 줄었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개운함이 달랐죠. 물론 처음에는 오후의 나른함이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적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몸은 매일 조금씩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괜찮았던 습관이 지금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에 맞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며칠 후 동네 카페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저처럼 나이가 들면서 커피와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예전엔 하루 5잔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점심 넘어서 마시면 새벽까지 잠이 안 와. 그 말을 들으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우린 커피에 담긴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 회사 앞 자판기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시절, 퇴근 후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세상 모든 얘기를 나누던 시절, 커피는 우리 삶 속에서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였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커피가 몸에 주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심장이 조금만 빨리 뛰어도 불안해지고 밤새 뒤척이면 다음 날 하루가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커피 습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침 8시 전에만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따뜻한 허브차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커피를 마실 때는 천천히 향을 맡고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기로 했죠. 양을 줄였지만 오히려 커피가 주는 만족감은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줄이는 건 커피와 이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몸이 원래대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리듬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피를 조절하는 만큼 커피도 우리를 덜 괴롭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인 중 78세의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커피도 사람과 똑같아. 적당히 만나야 오래 간다.